안녕하십니까, 김사주입니다. 오늘은 제2강 12지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천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힘의 방향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 시간에 설명할 건 그다지 복잡한 거 없지 않습니까? 목화 토 금 수에서 목은 이제 빵빵 시작하는 힘이다. 화는 이제 팽창하는 힘이다. 토는 전환의 힘이다. 금은 이제 결과의 힘이다. 그 다음에 수는 잠복의 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양 오행을 할 때 음간과 양간의 힘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2지지를 하겠습니다. 12지지부터 조금씩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약간. 근데 너무 좀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좀 예습 복습만 잘 좀 해주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12지지. 자, 천간의 힘이 이제 지구로 와서 변질 에너지다. 이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고, 그 다음에 대류가 있고, 온도 변화가 있고, 극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구에 온 우주의 순수 에너지는 지구에 맞게끔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존재하다 보니, 이제 토도 2개에서 4개로 늘어나고 전환을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은 힘은 십천간에서 기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계절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순수 천간의 에너지는 크게 양간의 에너지와 음간의 에너지만 있습니다. 근데 12지지는 사계절의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2가지의 순수 에너지들이 4가지의 변질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변질 에너지를 표식이라는 걸 해야 되다 보니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을 놓고 이것을 가지고 똑같이 간목, 을목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변질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변질된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바로 그것을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12지지, 우리가 용띠다, 뱀띠다, 말띠다 이런 걸 다 12지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음력 1월입니다. 인월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됩니다. 음력 1월입니다. 축월, 음력 12월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변질되었냐? 원래 이 표기를요, 지장간으로 써도 돼요. 원래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장간이 뭐냐면 천간의 에너지가 밑에 묻혔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냐면 나는 이런 놈이야 라고 하는 거를 3가지의 힘을 갖고 있어요. 보통 지장간이 천간의 힘을. 그러니까 어차피 힘은 천간에서 온 겁니다. 근데 변질되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봄입니다. 사계절이니까. 여기까지가 여름이고요. 여기까지가 가을입니다. 여기까지가 겨울이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지장간을 볼게요. 지장간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무경각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왜냐면은 얘는 변질 에너지다 보니까 인목이라고 합니다. 인목이라고 있습니다. 변질 에너지다 보니까 얘가 항상 제가 얘기했어요. 천간의 힘과 지지의 힘이 틀린 건요. 천간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목적이 없어도 본연의 모습으로 운동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지지라는 거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질 에너지예요. 그러면 목적, 무슨 말이냐면 인목이라는 놈이 겉모습은 목이에요. 음흉하다니까 얘가. 겉모습은 목인데 속의 본질은 불이 들은 거죠. 화가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얘는 목인데 항상 화를 향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사주 풀 때도요, 이 지지를 풀 때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십성풀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왜 그 원리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거기서 디테일함이 많이 나옵니다. 사주풀이에서.
그래서 지지를 가지고 항상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이걸 명시하십시오. 기억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임목의 목적은 뭐냐? 병화예요. 뭐예요? 여름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임목이라는 놈은 운동이라는 걸 시작하는 이유가 병화, 여름으로 가려고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가 여기, 중기, 봉기라 그래요. 보통 명칭이에요, 그냥. 근데 이거는 이제 형태예요. 얘가 천간의 간목의 형태를 갖추었다. 겉모습이. 그러니까 임목이라고 읽어요, 얘를. 그런데 얘의 목적은 이 여름으로 가기 위한 목적으로서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간과 틀린 거예요. 천간은 순수하게 운동하는 거고요. 지지는 목적이 있어야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좋아! 키포인트 얘기했어요. 목적이 있는 것이 지지의 운동이다. 그래서 여기서 삼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삼합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그 삼합이 왜 그렇게 되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장간에서. 바로 이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름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3개월이에요. 보통 한 계절당.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음력입니다. 1월, 2월, 3월 이렇게 해서 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장간 원래는 임목이라고 안 쓰고 무병갑 이렇게 세트로 써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임목이라는 놈으로 명시합니다. 그래서 천간의 간목과 구별화를 두고요. 차별화를 둡니다. 간목의 모습으로, 목의 모습으로 병화로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무토, 쉽게 말하면 생지 아직 모르니까 겨울에서 왔다 이거죠. 겨울에서 오니까 전환의 힘이 필요해요. 항상. 그러니까 겨울에서 온 계절을 받았으니 이 전환할 때는 항상 토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의 토가 전환의 힘이라고 알려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전환됐단 말이에요. 겨울에서 받았어요. 봄으로. 무토가 받아줬어요. 그 다음에 목적이 생겼어요. 여름으로 가고 싶어. 난 I love you 여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나는 형태는 목이다. 그러면은 봄이 임묘진이라는 3개월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지장간이 다시 묘월로 넘겨줘야 돼요. 묘월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받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갑으로 받는 거예요. 자, 갑으로 받는데 천간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갑으로 받았어요. 그럼 천간에 또 목이 뭐 있어요? 을목이 있죠. 순수하게. 그럼 얘는 목적이 뭐예요? 봄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 얘 왕지라고 합니다. 왕지. 왕지들의 힘은요, 목적이 나예요. 그래서 내 이 계절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 중기는 원래 왕지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뭐 을목이라고 봐도 되고 목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겁니다. 목적이 없어요. 여기 있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얘가 봉기는 뭐야? 이제 마감 그 형태는 뭐예요? 형태. 목이잖아요. 근데 얘가 뭐예요? 운동이라는 걸 또 해야 되니까 지지에서도 양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간이다 보니까 천간의 을목을 모습으로 한다. 그래서 묘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자, 이게 지장간 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내가 말 한자 어원 그대로는요, 땅속에 묻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전 사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임목 안에 얘네들이 들어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원래 임목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방정식 할 때 뭐 어떤 거를 수식을 하나로 추려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복잡해지면은 그런 거랑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진토로 넘겨주는 거 3월 봄에 마감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을목이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자, 얘는 목적이 뭐예요? 전환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이 정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토는 전환을 해야 되니까 마감을 해줘야 돼요. 뭐를 마감해야 돼요? 봄을 마감할까요? 그래, 봄 마감할게요. 봄? 아니에요. 전계절에 남아있는 한기, 뭐 여러가지 겨울의 흔적을 이 진토가 마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여름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자연현상을 생각해봐요. 봄이 됐어요.
여름에 오려고 그래요. 새싹이 터야 되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진토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를 열어야 돼요. 수고예요. 수고지. 물을 녹여줘야 됩니다. 땅 속에 물을 녹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진토의 역할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이 진토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감해줘야 되는 게 뭐라고요? 마감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들어야 돼요. 겨울을 마감합니다. 겨울의 상징인 개수. 그 다음에 다시 얘가 뭐예요? 전환하는 놈이니까 겉모습이 뭐예요? 토. 그래서 을개무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치면서 넘어갈게요. 가끔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나 오늘 다 설명해 줄게요. 지장간 한참 걸려요. 굉장히 명리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봄이라는 계절을 진토가 마감해 줬어요. 뭐를 마감하면서 물을 열어줬어요. 물. 얼어있는 물을 개수를 열어줬어요. 겨울을 마감했다. 겨울을 마감해서 진토가 마니까 여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름을 넘어가는데 자, 무에서 무로 받아야죠. 자, 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인목이랑 원리가 같아요. 인목이랑 원리가 같습니다. 목적이 항상 있어야 돼요. 목적. 얘는 목적이 여름의 시작인데 목적이 어디로 가야지 운동을 할까요? 어디로? 가을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 반동분자들이야. 약간 생지들이. 그러니까 겉과 속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몰라도 되지만 한 번씩 할게요. 얘가 그 인오술이라는 화국을 열어주는 생지입니다. 지금 몰라도 됩니다. 들으세요. 나중에 반복적으로 들으면 잘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얘가 사유축이라는 가을 금국을 열어주는 생지예요. 그래서 무토로 받았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고 싶어요? 자, 여기서 초보자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왜? 나도 처음에 옛날에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청간의 글씨와 지지의 글씨가 헷갈려갖고 막 여기다 잘못 써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얘가 청간 어디? 가을 경금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경,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사화라고 있습니다. 사화, 불이에요. 불. 그러다 보니까 모습이 뭐예요? 불의 모습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무경병이 됩니다. 자, 양간의 모습을 갖습니다. 자, 보세요. 인목은 양간이니까 간목, 양간의 모습을 갖고요. 묘목은 음목이니까 을목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사화도 양간이 되는 거예요. 양간. 그러다 보니까 양간의 병화를 모습으로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넘겨줘야죠. 자, 병으로 넘겨줘야죠. 그러면 병. 자, 얘가 오화인데 얘가 양간이고 얘가 음간이니까 음간을 그대로 누르고 싶어해요. 여기 이 계절에 머물고 싶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요. 중기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만 안 돼요. 여기서만 안 돼요. 원래 지금 했던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진 않는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봐요.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우선 쓸게요. 이게 음간이니까 청간의 화음간이 정화의 모습을 갖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 중기는 왕지들은 취하지 않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이 여름에 오화만 기토를 취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왜 그러느냐? 이제 이게 화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화기가 이 오화라는 화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 화기를 기토로 여과시켜주는 작용도 하지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좀 어렵습니다. 나도 조금 부담스러워요 지금. 왜냐면 전체적인 청간의 양간과 음간을 나눠주는 게 무기토예요. 무토랑 기토. 그런데 여기도 사계절이 내려왔지만 전체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이렇게 붙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두 개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안 나누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게 따뜻한 부분, 그 다음에 찬 부분, 가을과 겨울, 따뜻한 부분, 봄, 여름을 나눠주는 중간 센터 자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토는 겨울 마감에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왜? 큰 데서 찬 데서 이제 더운 데로 옮겨줘야 되니까 기토가 들어갑니다. 자, 중요합니다. 주목! 자, 무토는 계절을 하는 생지들, 쉽게 말하면 이게 물상적으로는 땅을 좀 이렇게 고르는 느낌이 있어요. 무토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토가 뚜로 나와요. 계절의 선두를. 근데 기토는 큰 거를 변화시켜요. 어떤 거?
찬 데서 뜨거운 거, 뜨거운 데서 찬 데로 옮길 때 기토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오화의 중간에 이 지장간 기토가 들어가는 거는 이 병화와 정화, 그 다음에 여기서 병화로가 넘어왔잖아요. 화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없어도 되는 자리에 기토가 들어갑니다. 주목! 잘 들어야 돼요. 이거만 특이합니다. 이거만. 별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병기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정화로 했으니까 이제 토잖아요. 이것도 토니까 정으로 받아야 되겠죠. 정. 자, 여기서 바로 마찬가지로 이 미토의 목적이 뭐예요? 여름을 마감해야 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봄을 마감하는 거라니까요. 봄을 앞계절을 마감해 줘야만 얘가 가을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묘진이라는 이 봄을 마감을 해줘야 돼요. 이 미토가. 그러니까 뭐로 받아야 돼요? 을로 받아야죠. 목적이 이 봄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 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아까 크게 따뜻한 거, 찬 거에서 따뜻한 거, 미안합니다. 찬 거에서 따뜻한 거, 따뜻한 거에서 찬 거, 크게 나눌 때 뭐가 들어간다? 기토. 그래서 정을기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토가 넘어왔으니까 이제 기토를 받아야 돼요. 그죠? 예, 기토를 받아야 이제 기토로. 아니라니까요. 이제 이 기토의 역할은 끝났어요. 따뜻한 데서 큰 테마, 찬 곳으로 이동시키는 이 전환점을 기토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있는 기토가 좀 특이한 거예요. 이건 화기를 너무 강하니까 죽여주는 식으로 들어가요. 원래 왕지에 중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 머물고 싶어 하니까 그 자리에. 자, 그러면 신금으로 넘어오는데 가을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무토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토가 받아주는 거예요, 무조건. 생지라고 합니다. 무. 얘도 마찬가지예요. 생지니까 가을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놈이 목적이 있어. 항상 무슨 목적이 있어요? 겨울로 가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무, 임, 양간이니까 무, 임, 모습이 뭐예요? 금. 그래서 무임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임경, 얘는 목적이 겨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형태는 금이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가을의 시작이니까 무토로 열어준 거예요. 전환의 힘이다, 토는. 그래서 무토가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경금이 넘어가죠. 왕지로 넘어갑니다. 왕지. 그러면은 쟤는 뭐예요? 중기 없다. 그럼 없다. 얘가 마찬가지로 이제 가을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로지 순수하게 천간의 힘과 가장 유사한 놈입니다. 그래서 음간이니까 경신이라는 형태를 갖는 겁니다. 이제 수토로 넘겨줘야죠. 자, 수토가 그러면 이제 여름을 마감해야 되는 거죠? 여름. 예?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신정무. 여름을 마감하는 거고요. 이제 무토. 여기 신금에서 받았으니까 신금. 근데 형태가 이제 무토니까, 술토니까 이제 무토로 형태를 취한 거예요, 토니까. 이렇게 쭉쭉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무토에서 겨울에 생진 해수로 갑니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무토로 넘어왔으니까 무토로 갔겠죠. 무. 얘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봄으로 가고 싶어요. 목적이 봄으로 가고 싶어요. 봄은 뭐예요? 무갑. 모습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그러면 무갑임. 양간이니까 천간의 양간 임수를 취하는 거죠. 자, 그럼 또 넘어갑니다. 자, 임수가 넘어가야죠. 자수 쪽으로. 그럼 임수가 임수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지니까 중기가 없죠. 그 다음에 모습이 이제 물이니까 개수를 취하죠. 왜? 음간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개수가 넘겨주죠. 숙토로. 그럼 개. 그 다음에 신. 왜 신이에요? 가을을 마감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개신. 자, 여기서 찬 데서 따뜻한 데 넘겨줘야 돼요. 큰 전환이 있죠. 기토가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끝났네요, 지장간. 자, 여기서 쭉 보다 보면은 전부 다 계절의 변화에서 무토가 열어주고 있는데 이 기토가 큰 전환에서만 열어주고 있죠. 이 기토는 좀 틀리다고 얘기했죠. 좀 번외적으로 좀 보자. 화기가 너무 강하다.
화기가 너무 강하니까 병화에서 병화로 받았고 병화에서 계속 정화로 가는데 원래 준비가 없는 자리에다 화기가 강하니까 기토라는 놈을 하나 넣어준 거예요. 그래야지 곡식이 익으니까 땅이 너무 뜨거우면 다 열사병 걸려서 죽어요, 곡식도. 그러다 보니까 이 기토를 넣어줘서 약간의 완충 지역을 준 겁니다. 유일하게 좀 그 오게티처럼 들어가는 지장간의 오게티처럼. 원래 왕지는 그 주기를 갖지 않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임목 무병갑. 자, 빨리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갑목이 끝났으니까 갑목으로 바꿔 왕지라고 합니다. 왕지 갑을. 자, 중기를 갖지 않는다. 여기 중기 봉기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을목이 진토로 넣으니까 을계무. 자, 다시 진토에서 사화로 넣으니까 무경병. 자, 병화에서 병화로 봤죠. 요가 특이하다 그죠. 원래 없는 건데 이제 완충지대로 기토가 하나 들어간다. 정기 병기정. 자, 무임경. 자, 유금은요 경신. 자, 술토는요 신정무. 자, 해수는요 무갑임. 자, 자수는요 임계. 그 다음에 축토는요 개신기. 자, 끝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자, 그럼 지장간까지 설명이 끝났어요. 이거 다음 시간까지 꼭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저도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이건 그냥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사계절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처음에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달달 외운 다음에 원리를 이해하면서 외우면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넘겨주는 거. 우리 원리를 굉장히 실전사주에서 풀이해서 분명히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힘의 방향이 뭐라 그랬어요? 양간은 항상 수직적 방향을 힘을 쓴다. 음간은 수평적 힘을 쓴다. 양간 수직. 여기 미안합니다. 그치. 여기도 양간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여기 미안합니다. 수직, 수평. 여기가 수평, 수직, 수평, 수평. 이렇게 되죠. 자, 이게 힘의 방향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장간입니다. 자, 지장간까지만 할게요. 여기서 바로 또 삼합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에 삼합 설명하면서 지장간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지장간 수업, 내일 다음번 수업까지 꼭 좀 해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